자, 오늘 배울 거 첫 번째는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접선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직선이 되시겠지요. 자, 직선을 만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간단합니다. 자, 한 점을 알려줄 테니까. 근데 한 점만 안다고 직선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완성인 직선. 우리 입장에서는 한 점만 알려주고 거기 지나는 직선은 선풍기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점을 드려요. 그러면 두 점이 딱 집어진 그리고 거기를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가르쳤지만 두 점만 가지고 직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규칙을 따르는 누구도 있어? 그 직선을 세우는 점들도 있는 거 기억하시죠? 점이 모여야지만 직선이 되는데 그 점은 몇 개 필요해? 무수히 많이 필요하잖아. 자, 두 번째. 한 점을 알려주고 이번에는 누구를 알려주면 기울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점들로 채우게 되면 우리가 직선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요새 배우는 파트가 무슨 파트죠? 미분에서 미분계수라는 친구를 배웠죠. 자, 미분계수랑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두 가지가 더 있었어. 뭐가 있었죠? 순간 변화율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또 하나 또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미분계수라는 친구가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미분편에서 이 친구를 편안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주된 방법은 이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도함수도 배웠으니까 도함수 구하고 점만 주면 거기서 기울기가 완성이 되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더라?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더라 라는 거야. 자, 그걸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접선의 방정식 1번 어떤 유형을 나한테 주냐면 자, 뭐라고 써놨죠? 위의 점을 할 때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직선을 만들려고 하는데 직선을 만들려면은 필수 조건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한 점과 기울기. 근데 여기서는 위의 점 알 때라고 써놓고 끊었으니까 기울기는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기까지만 주면 미완성인 친구를 줄 테니까 네가 완성을 시키거라. 그러면 반드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한 거야? 기울기가 필요한 거고 그 기울기는 우리가 배운 미분에 의해서 원래 있는 원함수 fx가 존재한다면 그 친구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점을 대입해서 그 점에서의 뭐까지 도달하세요? 접선의 기울기까지 도달하세요 라는 게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위의 점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접선이 존재할 수 있는 원함수를 하나 줄 거야.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원함수 위에 점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니네들한테 물어보는 건 자, 함수가 있어. 그 위에 점도 알려줄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래?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죠? 한 점과 기울기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에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틀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자, 그 틀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채울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직선의 틀이에요. 거푸집. 그쵸?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기울기. 그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한 점이 되시겠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했던 그거, 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누가 된다고요? 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근데 이 점들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 x, y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면 등호를 성립하면 직선 위에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지금 나한테 알려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아는 애 이렇게 넣어도 돼요? 지금 아는 애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비어있는데 이 자리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차피 나는 이 위에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프를 그려줄게. 이렇게 fx가 하나 존재해. 위의 점을 이렇게 잡고 얘가 a, b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지금 나는 요 a라는 친구가 어디? x는 a라는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 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알 수 있겠니? 그러면 지금 뭐야? a, b도 있고 점들도 채워놨어. 마지막 조각이 뭐가 있죠?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f'A라고 계산하면 되시는 거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나는 그 사이에 기울기 자리에다 누굴 넣어주면 돼요? f'A를 넣어주게 되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연습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위에 점 하나를 알려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누구 대입하면 좋겠어? 그냥 편안하게 1컴마라고 가자. 그럼 위에 점이니까 1 대입되면 누구 나와야 돼? 3 나와야 되겠지. 이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인데 그 위에 점 1,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저쪽에 있는 틀을 생각해서 바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잡아 놓게 되면 이렇게 잡아 놓을 수 있겠죠. 누가 필요한 거야? 이 자리에 기울기 역할을 하는 f'1만 채워놓으면 끝나는 거지. f'x 구해볼까요? 뭐 나와요?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기울기는 누가 나와줘야 돼? 이렇게 해서 위의 점 할 때는 위의 점만 알려주고 미완성이니까 니네가 기울기를 찾아서 해결해 주겠니? 대신에 직선의 틀을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에다가 잘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두 번째 기울기만 알 때니까 자, 직선을 만드는데 기울기만 있으면 미완성이죠.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이런 느낌일 거야. y는 2분의 1 x 더하기 k 이런 느낌이죠. 기울기는 고정이지만 누가 고정이 아니에요? 절편이 고정이 아니니까 얘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친구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K값 구하기 위해서 뭐 했었어? 연립해서 판별식으로 갔었던 거 기억하시지? 자, 그러면 얘들아 기울기만 알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 친구하고 조금 사뭇 반응이 달라져요. 생각해보자. 나는 기울기만 알 때니까 당연히 뭘 구해야 돼? 점을 구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좀 완성이 될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처럼 생각해 봅시다. 오리지널 곡선 하나 줬어요. 이제 접선을 구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m이라고 알려줬어.
자, 얘는 지금 알려준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의 접선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점을 구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점을 구하겠어요? 위의 점을 구해야 되겠지. 바꿔 얘기하자면 어떤 점이에요? 접점을 구해야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위의 점을 적당하게 t, ft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위의 점을 t, ft라고 이야기하면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누가 되는 거지? f't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t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그 친구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 그게 m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줘야 돼요? 주어진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t를 완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t, ft를 구했어. m을 만드는. 그러면 난 뭐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와 마찬가지로 틀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m이라는 거는 고정값을 알려줬으니까 편안하게 넣으시고, 이 m을 만드는 t 값을 구해서 그 위의 점을 여기에다가 편안하게 뭐 해주시면 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되겠니?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자. 예를 드릴 건데, 자, y는 fx라는 친구가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3차 함수가 간단하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곡선 위에 기울기라는 친구가 존재할 건데 왜 이렇게 다들 의지에 찬 표정들이야? 자, 기울기가 존재할 건데 그 기울기가 뭐가 되게 하게 되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2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생각해봐봐. 기울기가 2라는 친구는 지금 나는 점을 구해줘야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니? 근데 어떤 점이야? 여기 위의 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돼? 위의 점을 t, t의 세제곱 더하기 1이라고 잡았어. f't는 뭐가 돼요? 3t의 제곱이라고 잡았어. 그럼 3t 제곱이 우리 입장에서 누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2가 나와줘야 되니까 t의 제곱은 뭐예요? 3분의 2가 되시겠죠. 자, 방정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t값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럼 찾아보자. t라는 친구는 루트 3분의 2라는 친구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라는 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걸 세제곱을 하고 더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니? 3분의 2에 루트 3분의 2 더하기 1. 아유, 못생겼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분의 2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하면 위의 점이 몇 개 생겼어요, 지금? 위의 점이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위의 점 구했고 기울기도 구했으니까 틀에 맞춰서 접선의 방정식 확인하는 건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2차 함수가 아니고 3차 함수를 배우는데 지금 접선이 몇 개 나왔다고? 2개 나왔어.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좌표 평면 주고 x세제곱 더하기 1은 적당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금 기울기가 몇 자리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2자리 이야기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적당하게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쳐요. 이제 이 친구가 위든 아래든 움직여서 접하는 접선을 표현할 거야. 근데 지금 접점이 몇 개 나왔다고요? 2개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그림은 적당하게 그랬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접점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내려와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럼 내려오면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접선이 하나 생깁니다라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더 내려와서 이 밑에 쪽에서도 비스무리하게 또 하나 생긴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구한 거잖아. 여기까지는 문제될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뭐가 생기냐면 혼란에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2차 함수 공부할 때 여러분들아 위로 볼록인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접선들이 만들어질 때는 한 번 만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 얘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한 번 탁 스치고 가는 거죠. 아예 뚫어버리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내가 직선을 구해놓고 야 이거야 이게 접선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접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 자세히 보세요. 여기 흰색 선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도 내려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여기도 만나는 점이 생겼죠. 여기도 만나는 점이 생겼지. 자, 여기도 봐요. 여기도 만나는 점이 생겼죠. 그 다음에 어디? 여기도 만나는 점이 생겼지. 2차는 다시 만나는 점이 접점 말고 또 만나는 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3자는 이건 그러면 접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여기만 봐. 여기가 뭐예요? 이게 접하는 지점 거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몇 차예요? 흰색이 지금 몇 차죠? 3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까? 흰색은 몇 차라고요? 3차. 접선은 몇 차예요? 1차. 그러면 지금 뭐가 됐든 접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둘은 만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3차가 이쪽으로 가면 3차가 유지가 되겠죠. 이쪽은 뭐가 돼요? 0이 될 거 아니야. 3차 방정식 만든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3개. 3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 3개. 그러면 선생님 교점이 3개인 경우도 있다는 말인가요? 뭐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잠깐만. 여기서 생각해 봐봐. 우리가 2차에서도 충분히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이 지점에서 연립을 하게 되면 이때 근의 형태는 뭐가 나오냐면 중근이 나와요. 정확하게는 이 앞에 뭐라고 붙어줘야 되냐면 짝수중근 2번, 4번, 6번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 이렇게 접하는 지점에서는 무슨 근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중근. 나는 총 근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3개. 근데 여기서 2개를 갖고 가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이 더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는 잘못된 생각이지. 우리 허근 생각하면 어떻게 돼? 실근 하나에 허근 2개였잖아. 근데 3개인데 벌써 중근을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근 하나가 허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당연히 실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실근이 여기에서 뚫는 입장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보이시니?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걸 텐데 이게 중근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중근이게? 가짜 중. 에이, 좀 더 머리를 써봐. 안중근인가요? 그쵸. 유명하신 분을 이거는 고인 드립에 들어가진 않겠지. 그냥 농담일 테니까. 자, 얘는 무슨 중근일까요? 여기 보세요. 내가 무슨 중근이라고 썼어? 짝수 중근이라고 썼죠? 여기는 이렇게 뚫는 친구들은 홀수 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홀수 중근.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재미난 거 알려줄게. 그렇다면 얘들아, 이 식의 모양새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써볼 거야.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배운 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
해봤자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3차에서 유명한 거 또 하나 뭐 있었지? 2차에서도 있고 3차에서도 있었던 그거. 그치, 근거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써볼게. 시끄러.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y는 이라고 쓰면 3차 함수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x 플러스 n이라는 친구가 있어. 지금 이 친구는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 그러면 지금 3차하고 1차인데 둘이 접선, 얘가 접선이라고 생각해 볼 거야. 그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갈 거야, 얘들아. 자, 접점의 x 좌표를 x는 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상상해봐. 얘네들은 일로 이항을 갈 거겠지. 접하는 거니까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근거계수의 관계 세근의 합을 쓰면 누가 나와? 2 플러스 근거계수의 관계 쓰면 얘가 넘어와봤자 1차니까 여기는 n 마이너스 2 못 건들잖아. 그러면 근거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생각해봐야 되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인 거 보여? 근데 접점이 x는 1이라는 거 보여?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 생긴다고? 그러면 세근의 합이 누구였어? 마이너스 2 근데 그 중에 근 두 개가 누구야? 1이 몇 개 있어? 그럼 더하면 2. 세근의 합은 누구라고? 마이너스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홀수 중분의 x좌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겠니? 마이너스 그치. 이렇게 보는 것도 나중에 키워야 돼요. 근거계수의 관계도 써먹을 수 있는, 어렵지 않잖아. 되게 쉬운 거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2차와 다르게 3차는 우리가 아직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3차는 잘 모르잖아. 예전에 쌤이 수업할 때 N자형이다. 왼쪽만 꺾어서 1차에 왼쪽 꺾어 올리면 2차. 2차를 또 왼쪽을 꺾어서 내리면 3차. N자형. 3차를 또 꺾어서 올리면 W 모양.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럼 3차식을 제가 이렇게 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처럼 제가 지금 해볼게요. 이거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위의 점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위의 점을 모르니까 위의 점을 세팅해 주는 거야. t, ft라고 세팅을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누가 돼요? f't가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t값을 찾아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동의하겠니? 자, 그러면 갑시다. 마이너스 12가 올라가니까 이 식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뭐예요? 플러스 3은 0이 나오죠. 자, 이제 t값 구하는 거 1초 전 3으로 갔어. 올라? t는 누가 나와요? 1. 그럼 t가 1이니까 ft는 누가 나와야 돼?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누구를 구할 수 있지? 위의 점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틀에다가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y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쓰는 건 문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
조금 전에는 접선이 몇 개 나왔어? 니네가 지금 구한 문제에서 접선 몇 개 나왔어? 2개. 근데 지금 나는 접선 몇 개 나왔어? 그러면 잠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3차에서 접선이 2개가 나올 수 있다면 접선이 1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인가? 자, 그래서 요 친구한테는 별표 하나 해드려야 되는데, 자, 검증의 시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는 접선이죠. 네. 얘는 곡선이잖아. 2개가 이제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연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러분들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자, 그거는 마이너스 12x. 자, 플러스 1입니다. 만드는 거 괜찮아요? 자, 넘길 거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은 0. 자, 얘 어디서 많이 본 친구지 않아? 연립을 했더니 잠깐만. 선생님이 분명히 아까는 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짝수준근이고 여기가 홀수준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나오고 여기서 베타가 나오면 연립한 식의 모양은 이런 느낌이 등장한다고 해서 막 근거계수의 관계도 쓰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지금은 연립해보니까 무슨 모양이 보여? 세제곱의 모양이 보이죠? 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삼중근이야. 근데 아까 분명히 선생님이 이렇게 스치는 애들은 무슨 중근이라고 했죠? 짝수중근. 이렇게 뚫는 애들은 홀수중근. 1차도 홀수잖아요. 1차도 홀수니까. 그러면 지금 얘는 3차니까 뭘 예상해 볼 수 있어? 스쳐? 스치진 않아. 그럼 뭐해? 뚫어버린다라는 거야. 3차에서 뚫을 때가 어디 있어요? 뚫을 때 많죠. 뚫을 때 한 점 있어요. 많은 게 아니고. 3차마다 뚫을 수 있는 점이 딱 하나씩 있어. 자, 3차는 기본적으로 N자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N자형이 뭐냐면 그냥 편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으니까 N자형이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내가 여러분들이 배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옛날에 뭘 배웠냐면 야, 이제 아는 거 많이 나와야 된다. 얘들아, 기억하니? 니네는 정말 좋겠다. 내가 아는 게 많아서. 요거 기억나요? 요거 기억나요? 기억이 났지. 요거 기억나요? 요게 요렇게 되면은 어떤 거라고 배웠어요? 요게 요렇게 되면 뭐라고 배웠어요? 저거 되면은 요게 더 크면 이게 더 작으면 같으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또 나중에 배워.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야. 가운데 점. 얘가 볼록성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기를 A, B라고 잡아요. 직선이니까 뭐 M 대 N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1대1이죠. M 대 N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2분의 A 플러스 B라는 X값이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아 생각해 봐봐. 요게 요 점이죠. 정의역 대입한 거. 이건 뭐야? FA와 FB의 1대1 내분점, 중간점이잖아요. 직선 위의 점이죠. 내가 더 높아. 뭐야? 위로 볼록인 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확인해 봤어. 그럼 얘는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아래로. 아래로 볼록. 이런 애들이 아래로 볼록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위로 볼록이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아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서 지금 0을 지나서 음수로 갔죠? 네. 맞아요? 음수로 가다가 계속 보면 또 음수로 가다가 또 어딜 가? 0을 가다가 또 양수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쪽은 위로 볼록이 보이시고 이쪽은 뭐가 보여요? 아래로. 그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지점이 있을 거잖아.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은 로컬 맥시멈 또는 로컬 미니멈이라고 배웠잖아. 극대 극소라고. 네. 근데 지금 선생님 그러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하나가 있을 텐데 그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변곡점은 3차 함수의 중요한 성질을 하나 갖고 있는데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점대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접선은 홀수증근을 갖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 어딘가에서 접선을 만든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느낌과 같이 짝수증근, 홀수증근 이렇게 두 개, 한 개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기서 몇 개 나와? 여기서 몇 개 나와? 세 개 나오지. 이렇게 뚫어버리는 스타일이 지금 쟤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쟤가 어딜 지난다라는 거야? 여기를 지난다라는 거야. 여기를 지나는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게 희한하잖아. 이걸 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접선은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가고 있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면 얘들아, 이게 곡선이 이렇게 가면서 이쪽 끝자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도 이렇게 가면서 이쪽 끝자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접선이야. 모양이 뚫어버리고 있지만 얘도 뭐예요? 접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를 배울 때는 3차에 대한 해석도 좀 깊이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 거야. 자, 오늘 뭐 하나 배웠어? 변곡점. 3차 함수는 무조건 갖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뭐가 돼? 왼쪽 오른쪽이 대칭입니다. 라는 거는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좀 러프하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 대신에 까먹지 말고 변곡점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아 봐봐. 연립했더니 접선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럼 3차 함수에 어디를 지나는 거야? 변곡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자, 세 번째 유형은 밖의 점만 안다는 거야. 곡선 밖의 점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원방에 있는 기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원방도 곡선이 맞지만 원은 좀 특이한 곡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원방 기억을 해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밖에 점이 있어. 접선을 구해달래 라고 이야기하면 얘 아는 애고 얘도 아는 애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만들려면 당연히 기울기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는 선풍기를 먼저 만들었어. 기억나니 얘들아? 우리 함께 했던 추억들. 시발. 자, 봐봐. 이게 누구라고? 선풍기. 자,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라면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가 뺑글뺑글 돌고 있다가 턱 하고 막히는 거야. 이쪽에서도 탁 막히는 거죠. 그럼 접선이 몇 개 나오는 게 확인돼? 두 개가 나오는 게 확인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여기에서 시작해서 일로 가버리니까 오우씨 왜 이렇게 잘 그랬어. 자, 여기가 이제 접점이 되죠. 근데 우리는 접점은 구해 안 구해? 안 구하고 접선만 구하니까 여기서 뭘 발동시켰어요?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접선이니까 그 디스턴스는 반지름하고 똑같겠지 라고 해서 요 m을 이걸 가지고 완성을 시켰어요. 이게 밖의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친구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아시겠어요? 이게 안 먹혀요. 자, 우리가 배울 곡선은 이렇게 안 합니다. 생각을 반대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들아,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쏘는 거야. 그럼 허공에 레이저를 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레이저를 몇 번 쏠 수 있어? 무한대. 원 위에 있는 점의 개수만큼 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쏘는 레이저가 여기를 지나는 친구를 찾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밖의 점만 알 때의 문제 풀이는 곡선 위의 모든
접선을 구해서 그게 이 밖의 점을 지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자. 당연히 y는 fx라는 원함수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a, b라고 하는 밖의 점도 줘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우리의 순서는 여기를 지나는 모든 접선을 구할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여기 위의 점이 필요하죠. 맞아요? 여기 위의 점은 뭐라고 쓸까? 여기 위의 점. 근데 위의 점이 어떤 점이 되어야 돼? 임의의 점이 돼야 되잖아. 그치? T, FT. 자, 그럼 얘가 무슨 점이야? 곡선 위에 임의의 점들이죠. 모든 점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들 잘 봐. 이거 가지고 이 곡선 위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나도 막힘없이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죠. 보이세요? 자, 봐봐. 뭐라고 써 있어? y. 얘는 뭐야? t에 관한 식이겠지. 뭐라고 써 있어? t에 관한 식이겠지. 도함수니까. 뭐라고 써 있어? x. 여기 t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봐. 거의 다 끝났어, 얘들아. 얘가 이름이 뭐라고? 곡선 위에 모든 접선을 커버하는 친구죠. 맞아? 근데 얘가 어딜 지났으면 좋겠어? A, B. 자, 우리가 함수가 지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뭐 해줘야 돼요? 함수가 그 점을 지나요. 뭐 해줘야 돼, 얘들아? 대입해줘야 되잖아. 누굴 대입해야 돼? 직선 위에 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직선 위에 점들. 그 점 중 하나가 누가 된다는 거야? A, B가 된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식을 잘 봐. A하고 B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숫자잖아. 알려준 거니까. 그러면 이 전체 식이 뭐야? T에 관한 방정식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걸 풀어버리면 T값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야.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밖의 점만 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자, 요렇게 밖의 점에서 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곡선에서 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곡선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되겠니? 곡선에서 쏘는 레이저들 접선을 만들고 대입하시면 t를 풀 수 있는 식이 나오겠죠. 그때 t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이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 1,4에서 그은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써 있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얘가 위의 점이 아닌 것 같은 뉘앙스가 있죠. 1,4에서 그어서 접선이 된다는 건 밖에서 끊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자, 그러면 확인 작업. 1을 대입하면 4가 나와요, 안 나와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밖의 점인 거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릴 때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렇게 위로 볼록이지. 축은 느낌상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1,4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지. 네. 그럼 우리는 요렇게 접선을 구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돼? 이차함수 위에서 존재하는 점들이 레이저를 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애들 중에서 누가 이 점을 지나는 지나는 직선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겠지. 이런 뉘앙스야.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도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아. 그쵸? 자, 그걸 찾는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t,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라고 위의 점을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기울기도 잡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라고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를 묶어서 2t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t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이 친구의 의미가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돼야 돼? 나는 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수많은 접선 가져서 뭐 하게 해요?
이 점을 지나는 친구를 찾을 겁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친구는 어떻게 찾으시게요? 당연히 지난다는 말이 들리니까 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x, y가 숫자로 바뀌었죠. 그럼 이 식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누구만 남아있어? t하고 숫자만 남아있잖아. 보여요? 자, 그러면 전개해서 한번 조져보자 이거야. 이쪽 가보자 얘들아. 2t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제곱 인정? 인정. 2t 마이너스 t 플러스 t니까 마이너스 t도 오케이? 오케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이제 넘겨봅시다. 1쪽에서 1로 넘어와야 되겠네. 자, 넘어오니까 t의 제곱 t 마이너스 2t.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2죠. 네. 넘어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되겠죠. 인수분해 바로 보이니까 t는 누구하고 누구죠? 3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자, 이제 위의 점 구하러 갑시다. 3을 대입하면 뭐예요? 마구, 마륙, 마사. 인정? 자, 마일 대입해봅시다. 마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일, 0, 2. 선생님.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맞아요? 3이에요? 네. 아, 미안해. 마3이라 생각했네. 마구, 마12, 마텐이네요. 그럼 마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아, 기울기도 찾아야 되죠? 아, 물론 여기다 바로 넣어도 되지만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자, 3, 마이너스 10일 때 기울기 3 들어가면 뭐가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7. 어우, 되게 가파르네. 자, 마이너스 1,2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기울기 누구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겠죠. 그쵸? 접선은 여기다가 t를 대입해도 바로 구할 수 있지만 그냥 한번 가보는 거야. 자, 접할 때 위의 점 찾았죠? 기울기 찾았죠? 그러면 접선 2개 찾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1판. 제목은 두 직선의 공통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하나를 갖는다 이 소리겠죠. 자,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첫 번째, 자, 실제로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친구가 y는 fx고요. 아래에 있는 친구가 y는 gx라고 이야기합시다. 얘는 실제로 접해요. 근데 그 접하는 점을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접하는 접점을 여기에다가 잡고요. 요 점을 x는 a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을 잡을 때 접점이 존재하는 친구는 첫 번째 FA랑 GA랑 같아야지만 두 곡선이 만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근데 그 만나는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접선이 이러한 하나가 등장한대. 그림 이해 가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도 있어. 두 번째 조건으로. 두 곡선의 공통 접선이 되기 위해서 FA는 GA도 성립해야 되지만 F'A와 G'A도 성립해야 됩니다. 라는 거.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니? 너무 쉽잖아. 그치?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두 곡선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fx. 자, 이 친구는 y는 gx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갖고 있는 접선을 나도 갖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아무렇게나 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아 접선을 하나 그려보게 되면 뭐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 가능하겠니?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접선은 얘가 갖고 있는 접선이기도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접선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점을 x는 a라고 잡고 여기 있는 점을 x는 b라고 잡으면 일단 이 접선이 갖고 있는 이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b-a분의 gb-fa가 되어서 여기 식이 다른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야, 네가 갖고 있는 접선을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의 평균 변화율과 너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내가 갖고 있는 B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같아야 돼? 오케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곡선이 떨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접선은 요 조건으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기억하기 어렵진 않죠? 나쁘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접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두 곡선이 뭐 할 때? 직교할 때. 곡선이 직교한다는 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느낌상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1번하고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어떤 상황이야? 교점이 존재하지. 자, 그러면 이 교점, 얘를 fx, 얘를 gx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교점의 x좌표를 a라고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fa와 ga는 같은 거 맞습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 점에서 만나니까. 근데 문제는 직교한다라는 상황은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지금 그린 접선 두 개가 뭐 하고 있어? 수직이다라는 거 보이시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곡선이 뭐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저 직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F'A 곱하기 G'A는 누가 나와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두 곡선이 있었을 때 접선과 직교한다라는 거에 대한 상황은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팁이야. 자, 어디 가서 못 배웠다는 소리는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선이라는 게 있어요. 법선. 이거 모르면 이제 못 배웠다 그러죠. 그쵸. 법선. 자, 근데 다른 애들도 다 배우고요. 다 편한 거예요, 여러분. 법선이 뭐냐면요. 자, 얘들아 봐봐. 요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y는 fx라고 할 때 위의 점에서 그은 이 친구는 접선이라고 배웠죠. 네. 그러면 이 점은 위의 점이니까 a, fa일 것이고 이때 기울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f'a라는 거 인정? 그런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접선과 뭐한 친구? 수직인 친구를 우리는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법선. 법선과 수직인 친구가 그치. 그 접점을 지나면서. 그러면 이 파란색의 법선의 방정식, 요걸 한번 구해볼까? 자, y-fa는 x-a. 이건 바로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야?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니까 뭐가 들어가줘야 돼? 마이너스 f'a분의 1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겠니?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간단한 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 등장하니까 용어를 모르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법선의 방정식 그리고 앞에 배운 세 가지 상황 기억해 주시면 접선은 일단락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롤의 정리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느낌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얘들아 조건 별표 2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정의와 정리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죠. 네. 간단하게 정의는 신적인 존재고 정리는 뭐예요? 판을 깔아줘야 된다. 그럼 판을 깔아준다라는 건 조건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 아무 때나 발동 걸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들어보세요. 자, y는 fx가 있어. 자, 그런데 1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어야 해. 그 다음에 2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 끝 사이드 제외한 그 사이 있죠. 열린 구간 A, B에서는 뭐여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되게 부드러워.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3번. 3번이 구간의 양 끝값의 높이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 한번 해볼까? 여기는 x는 a, 이쯤은 x는 b라고 잡고, 여기와 여기 같은 높이 값에 fa는 fb라고 잡을 거야. 자, 높이가 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점과 이 점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몇이에요? 0. 여기 대답이 늦냐? 자, 이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은 몇이야? 0이지.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봐봐. 연속이고 부드러워. 심지어 높이도 똑같아. 그러면 이 사이에 그릴 만한 함수는 몇 개나 있어? 엄청나게 많겠죠. 아, 물론 상수함수는 제외해줘야 돼요. 상수함수는 제외합시다,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려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위로 볼록하게 곡선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잇는 평균 변화율은 몇이죠? 0이라고 그랬지?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파란색 위에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려보면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보여요? 양수. 이쪽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보여요? 근데 미분 가능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도중에 0을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지나가겠죠. 그러면 0을 지나가는 친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에 점을 C라고 했었을 때 그 C는 A, B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어디에 존재할까요? 몇 개 존재할까요? 최소 1개. 그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1개는 존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고 대충 눈치를 깠어. 결론을 지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양 끝에 높이가 똑같은 함수는 f'x가 0이 되는 근이라는 친구가 있겠죠. 이게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할 것이다. 근데 몇 개요? 어디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라고?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갖는 의의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어찌됐든지 간에 fx를 가지고 f'x를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f'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도함수지만 는 0이 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당연히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너 집중 안 하면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지금 니네 둘이 자꾸 그러면 안 돼. 응? 특히 너는 더 위험해. 쟤는 뭐라도 잡고 있잖아, 지금. 넌 잡은 게 지금 뭐가 있어? 스틱? 응?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마, 니네. 응? 왜 그러냐, 자꾸. 지금. 앞에서 수업 듣는데 희죽희죽 웃으면 씨발 내 수업이 존나 좋아서 웃지도 않을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게 비비꼬면 니네 혹시 야 어제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앞으로 미국에선 성별이 딱 2개밖에 없다고. 아 맞아. 이제는 그 다양성 존중을 안 한다는 거잖아. 니네도 혹시 괜찮아. 미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런 거 있어.
자, 봐봐 얘들아. 롤의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야. 도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의 근을 굳이 찾을 필요가 있니 없니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생각해봐. 다 친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양끝 함수값이 똑같은 함수는 반드시 부드러운 모양일 테니까 기울기가 부호가 바뀌는 그 사이 지점 어딘가에 0을 지나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나의 평균 변열과 너의 순간 변열 같은 지점이 우리 사이에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100%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걸 내가 직접 구했어? 아니야. 엿볼 수 있는 거지. 살짝 엿보는 게 어떤 느낌이야?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할 때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없으면 롤의 정리는 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겠니? 그리고 이걸 업그레이드한 게 이 뒤에서 나오는 평균값 정리야. 왜냐면 생각해 봐봐. 막 이렇게 fx를 그렸다고 쳐. 그러면 롤의 정리에 만족을 할 만한 구간을 잡으려면 내가 일부러 다 부드럽게 그렸잖아요. 근데 3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 해줘야 돼? 높이가 똑같은 친구를 찾아야 되는 게 높이를 똑같은 친구 찾기가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프가 보이니까 답이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수학자들은 그런 그래프도 못 그리는 상황이 더 많을 테니. 우리야 지금 높이가 똑같은 거 뭐 이렇게든 잡는 건 문제 돼야 안 돼요? 심지어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보이니까 편하게 잡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안 보이고 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겠어, 불편하겠어? 불편한 거야.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이 3번의 조건이란 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 3번 조건을 삭제할 거예요. 그럼 3번 조건을 삭제를 하면 좀 많은 게 달라지거든? 3번 조건을 삭제하면 롤의 정리가 어디로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평균값 정리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근데 솔직히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달라지는 건 거의 없어요. 자, 롤의 정리는 3번 조건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0인 거를 확인을 하고 갔죠. 근데 평균값 정리는 3번 조건을 삭제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 0인 거를 굳이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돼. 자, 마찬가지로 x는 a라는 친구하고 x는 b라는 친구의 1번과 2번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한번 그릴 거야. 뭐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연속이죠? 미분 가능하고 3번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f'x는 아까 롤의 정리는 3번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0이었죠. 평균값 정리는 어떻게 3번을 삭제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별거 없어. 그냥 평균 변화를 얘를 잡는 거야. 그러면 봐봐. b-a분의 fb-fa란 친구가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겠니? 이건 당연히 존재하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또 여기에다가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앉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변하는 길에 얘하고 평행한 친구가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야? A와 B 사이에 몇 개인진 몰라도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근이 아까랑 결론은 똑같아지겠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뭐 한다?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 걔도 뭐라고 했어요? 그냥 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잖아. 뭐 할 때? 구간의 양끝에서 높이의 부호가 다를 때. 그리고 끝났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는 그놈의 업그레이드 판인데 무슨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f'x는 0 또는 f'x가 k
이제 여기가 상수가 되시겠죠? 얘 때문에 그래. 도함수가 근을 갖는지 확인해보는 사이값 정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양 끝값과 함수식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한테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근이 x는 c라고 할 때 얘를 찾아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달라졌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반드시 f'x가 양 끝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지. 그러면 얘는 바꿔 얘기하자면 예전에서도 이야기한 누구랑 똑같은 느낌이야? 근 탐지기랑 똑같은 느낌이지. 근을 탐지를 했어. 그럼 이제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근이 없었어. 그럼 조사를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 역할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근이 있을 테니까 조사해.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해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조건. 정리는 판을 깔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롤의 정리의 판은 몇 가지? 세 가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며 양 끝값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는, 즉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x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고 3번 조건을 삭제한 평균값 정리는 1번과 2번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양 끝값을 이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 fx가 존재하고요. 닫힌 구간 a, 1이 존재하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값.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근이죠. 근이 3분의 루트 3일 때 A값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자, 물론 문제에는 A가 음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가보시죠.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를 문제에서 봤다. 뭘 생각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가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약간 도치된 느낌이죠. 너 먼저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근이 3분의 루트 3이래 라고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뭘 얻을 수 있느냐? f'x를 구하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2 거기다가 3분의 루트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f'3분의 루트 3은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9분의 3, 3분의 1 그러면 3 곱하니까 1-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는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평균값 정리는 이 친구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그랬어? a-1분의 fa-f1입니다 라고 진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아 지금 얘랑 똑같은데 그 값이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에 x는 a가 잡혀 있고 여기는 x는 1이 잡혀 있어. 나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3분의 루트 3이래. 대충 여기 어딘가에 c, 즉 3분의 루트 3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그때의 순간 변화율이 누구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적정하게 이렇게 구할 겁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1과 a, fa를 이용해서 평균 변화율이 누가 나오는 친구를 생각해내야 돼? 마이너스 1인 친구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그림을 더 이상 진행할 자신은 없으니까 일단 대수로 가보자 이거야. 자, a-1분의 fa니까 뭐가 돼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f1은 뭐예요? f1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더하기 1이죠. 자, 우리 인수분해 후 약분이 되는지 확인해보자. 1 대입해봐봐. 0 나오지?
이 안에 a-1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인수분해 바로 가봅시다. 자, 분자에도 a-1이 있겠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죠. 인약 걸어버리면 얘가 얘니까 a제곱 더하기 a는 누가 나와줘야 돼? 0. 그러면 a는 0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까지도 구할 수 있으시겠죠.